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통해 5월 1일에 미국 경제를 재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안전하게 미국을 재오픈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많은 사업을 재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전에 1년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국방물자생산법상 전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산업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집해 더 안전하게 일터를 운영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경제활동이 다시 확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코로나19의 재발에 병원의 보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이 당장 정상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경기장과 극장에 앞서 사무실, 상점 같은 곳을 먼저 하는 등 점차적인 복귀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다시 열려고 준비하면서 정부가 정직하게 평가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준비와 계획이 실패하면 재앙적인 결과로 이끈다는 이 위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관저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AJ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주지사실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가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와 그의 가족들은 이 근로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근로자와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는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2,550명으로 그중 20%에 달하는 2,51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고 442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풀톤 카운티는 환자 1,495명에 50명이 사망했고 집단 발병이 있었던 도호티 카운티가 환자 1,178명에 사망 72명, 그 뒤로 디캡 카운티가 환자 893명에 사망 14명, 갑 카운티는 환자 728명에 사망 35명, 귀넷 카운티가 환자 701명에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딜루스 한인타운에서는 두 곳의 대형 한인식품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한인사회를 긴장시켰는데요. 메가마트가 오후 2시 30분경 한인 남성 직원의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문을 닫았고 저녁 8시 30분경 딜루스 H마트 역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받고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메가마트는 해당 직원과의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하고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한 이후 15일 수요일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밝힌 반면 H마트는 토요일 밤에 신속히 방역을 다 마쳤다면서 다음날 다시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소독을 했더라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들과 직원들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벅스 박사는 지난주 백악관 브리핑에서 식품점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재료도 주문할 수 있거니와 식품점이나 약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도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를 틈타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인데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업체의 개인 위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주요 거리에 배치돼 휴대전화 업체가 놓친 부분을 감시합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센터의 더글라스 러첸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기 주저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면서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8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확진을 받고 입원해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해 지난 10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한국인은 23개 국가에 걸쳐 59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완치자는 18명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부활절인 어제 미시시피주를 휩쓸면서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초기 집계에 따르면 6명의 사망자는 모두 미시시피주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의 토네이도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었습니다. 이번 피해를 가져온 폭풍우는 어젯밤에서 오늘 이른 새벽에 걸쳐 엘라바마와 조지아주를 지나갔는데요. 이로 인해 집중호우, 번개, 우박,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 보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시시피주 재난당국은 폭풍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와 입을 가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 3건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선 중국 바이오 기업 칸시노 바이올로직스와 베이징 생물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하는 백신으로 제1상과 제2상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제약기업 모더나와 이노비오 제약도 각각 임상 1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 제1상 시험은 소수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투여 용량을 도출하는 단계이고 제2상은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이외에도 인체시험 이전 단계인 전 임상 단계 연구가 67건이나 진행 중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지 않은 백신 개발 프로젝트도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6개 기업이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르면 9월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이달 중순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 전북 군산시에서는 주민 28명이 재난기본소득을 모은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습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눔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전날까지 재난기본소득 기부액이 2,154만 6천원에 달했습니다. 지원금 플러스 알파를 내놓은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 기장군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인당 10만원씩인 자신들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 했고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김찬수 씨는 자신의 가정이 4인 가족으로 정부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기부금부터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의식이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3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 명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4.15 총선 다음 날인 16일 개회를 요청했습니다.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찬성하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빚내서 빚 갚는 식의 추경에는 반대한다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예산 증액 없이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 예수교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구성한 대구 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대구 스타디움 내 실내 롤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은 1,00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체당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액을 합산해 총 수백억 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소송인단은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당국을 속이고 끝까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사회적 책임에서 도망했다며 이후에도 1,000명 단위로 추가 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13일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